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11월 7일 화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시장이 대단히 좋았죠. 오늘은 또 어제 급등에 따른 약간 조정 시장이었다. 제가 보기에는 적당히 이렇게 좀 조정을 받아준 거 아닌가 싶은데요. 거래소가 마이너스 2.33%, 그래서 2,443포인트로 끝났고요. 코스닥이 마이너스 1.8%, 824포인트로 끝났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닥이 어제 7% 이상 올랐다가 오늘 장중에 사이드카 발동할 만큼 급락을 했다가 종가에 좀 이렇게 돌리면서 끝냈습니다. 어제 7% 오른 것에 비했을 때 오늘 마이너스 1.8%는 적당히 조정을 받아준 그런 지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거래대금, 시장에 이제 힘을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거래대금이 어제 거래소 같은 경우는 한 14조 넘었습니다. 15조였습니다, 어제. 오늘은 11조입니다. 어제 대비했을 때는 약간 좀 줄기는 했지만 10조를 넘어가면서 거래대금이 많이 좋아졌다. 시장에 활기가 많이 있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11조 4천억인데요. 어제도 11조 3천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 규모로 봤을 때 11조 정도면 그런대로 시장에 좀 이렇게 활기가 돌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고팔고가 활발했다 이런 얘기죠.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매매가 많아지는 것은 굉장히 좋은 그런 현상입니다. 팔고 싶은 사람들 좀 팔고 사고 싶은 사람들 이렇게 사면서 거래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수급 면에서 손바뀜 그런 효과도 있다 이런 얘기죠. 네, 다음 그래프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거래소 그래프인데요. 보시기 어떻습니까? 어제 이 빨간 양봉이죠. 길쭉하게 이렇게 났는데 오늘은 그 양봉 품 안에서 살짝 이렇게 음봉이 났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오늘 조정은 적당한 수준이었다. 어제 급등했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은 좀 매물이 좀 나오겠죠. 그제 산 분들 입장에서 보면 하루에 아주 보통 5%에서 10%씩 수익이 났기 때문에요. 단타로서도 오늘 정도에는 좀 팔고 싶었을 거고요. 그동안에 주식을 못 팔아서 이렇게 가지고 오신 분이라고 그러면 어제 이제 워낙 강했기 때문에 지켜보다가 오늘 정도에는 좀 매물로 이렇게 내놓았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를 감안해 있을 때 오늘 조정폭은 적당한 수준이었다. 또 그래프로 봤을 때 어제 이렇게 길쭉한 양봉 안에 이렇게 갇히는 음봉이기 때문에 음봉이라고 그래도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분봉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제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아침에 이렇게 매물을 받고 오후에는 다시 이렇게 매수세가 강화되면서 좀 돌려주는 그런 모습이죠. 제가 보기에는 시장은 상당히 탄탄하다. 모양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특히 코스닥이 오늘 하락폭이 깊어지면서 사이드카까지 발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종가에는 많이 돌리고 끝내줬는데요. 이런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어제 길쭉하게 이렇게 양봉이 났습니다. 그랬다가 아침에 어제 종가 위로 이렇게 플러스가 났다가 요 밑에 꼬리 보이시죠? 파란색. 하락폭이 굉장히 깊어서 여기에서 이제 사이드카 발동했다가 종가는 많이 올리면서 끝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바닥에서 바닥을 확인하고 반등해주는 이런 모습인데요. 큰 그림에서 지금 반등세 대세에 지장이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좋아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정으로 봤을 때 적당히 받아준 조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분봉을 보면 오늘 하루 추인데요. 어제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7% 이상 올랐다가 아침에 매물을 좀 받고 그러고 나서 오후에는 다시 이렇게 차분히 시장이 강화되는 매수세가 강화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분봉으로 봤을 때도 그래프 모습이 괜찮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는 제가 월봉 한 보름 전부터 이렇게 매일 그려드리고 있는데요. 이유는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다고는 하지만 요 지지선에서는 이게 월봉입니다. 10년, 15년치 월봉인데요. 요 월봉 지지선, 그러니까 추세선 하단이죠. 여기에서는 정확하게 지지가 되고 있더라. 이번에도
이 지지선 하단에서 이렇게 반등을 해줬다. 그래서 바닥은 확인시켜준 그런 시장이다. 그래서 요 바닥권에서는 매수해도 되겠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어제 이제 급등하면서 그런 시장을 좀 확인시켜준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지지됐던 그 지지선이 이번에도 그대로 적용이 됐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은 매수 주체별 시장 수급을 보면요. 오늘 개인들이요. 거래소에서 4,590억,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 4,660억, 정확하게 한 1조가량 매수 우위했죠. 어제는 개인들이 거의 한 1조 넘게 이렇게 매도를 했는데요. 오늘은 또 그만큼을 다시 이렇게 매수 우위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은 또 매도 우위로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어제 워낙 시장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요. 개인들이 어제는 매도 우위였다가 오늘 다시 밀리면서 다시 매수세로 이렇게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외인이나 기관보다 개인들이 훨씬 더 매매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어제 급등했을 때 팔고 또 오늘 빠졌을 때 다시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는 이런 모습이 굉장히 모양이 좋다. 수급에서 지금 또 하나 좀 특징이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삼성전자 수급입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한 410만 주 매수 우위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최근 한 4, 5일 동안에 1000만 주가량 매수 우위한 거 보이시죠? 삼성전자를요. 외국인들이. 기관들도 이렇게 보면 얼추 한 500만 주가량 근한 일주일에 걸쳐서 이렇게 매수 우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제가 항상 시장이 이렇게 오르느냐 빠지느냐 이렇게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 삼성전자를 보면 시장을 대충 미리 우리가 예견할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렸죠. 이유는요. 삼성전자가 우리 시장을 대표하는 대표성도 가지지만 선행성도 가진다. 왜 선행성이냐고 그러면요. 우리 시장이 항상 이렇게 많이 상승세로 접어들기 전에 항상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먼저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시동이 여기서부터 걸린다는 얘기죠. 그렇게 봤을 때 오늘도 이제 400만 주 샀지만 최근에 한 4, 5일 동안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이렇게 강하게 매수하는 것은 우리 시장 전체를 사기 시작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번 시장은 확실하게 바닥을 찍고 상승세로 턴을 했다 이렇게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좀 확대한다고 그러면요. 지금 삼성전자뿐만 아니고 SK 하이닉스 또 소부장들 반도체 이쪽이 다 같이 그래프 모양이 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수급도 같이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삼성전자가 외국인들 매수가 지금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기관들도 이렇게 같이 덩달아서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시장은 삼성전자가 앞장서면서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데 이게 항상 상승장 시작될 때 초기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먼저 사기 시작하더라. 이거를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는 얘기죠. 시장이 꺾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를 먼저 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행성을 가진다. 또 대표성을 가진다. 삼성전자 수급은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국내 증시 자금 동향. 우선 이제 고객예탁금이요. 개인들 계좌에 현금으로 있는 걸 모아놓은 게 고객예탁금입니다. 44조 6천억입니다. 항상 50조가 넘었었죠. 52조까지도 가고 그랬는데요. 한 6조 넘게 이렇게 돈들이 단기간에 이렇게 빠져나갔습니다. 이렇게 보면 3달 동안 그래프로 보면 눈에 보이시죠? 돈들이 빠져나갔는데 이게 조금 안타깝죠. 왜냐하고 그러면 시장이 바닥에서 이렇게 헤맬 때 이 바닥에다가 개인들이 많이 팔고 돈들이 이렇게 빠져나갔다 이런 얘기죠. 이게 그 바닥권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팔고 나가면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그 물량을 받아서 이렇게 급등을 시키는 그런 그 시장 패턴이 이번에도 여지없이 그대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신용융자,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주식을 샀던 분들이 이렇게 많이 털고 나갔습니다. 그러죠? 16조 6천억인데요. 항상 20조를 넘어가다가 한 4, 5조 정도를 단기간에 이렇게 많이 팔고 나갔는데요.
요게 팔고 싶어서 판 건 아니겠죠. 주가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한 400포인트 이상이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요. 담보 미달이 됐거나 안 그러면 견디기 힘들었거나 손절매에서 이렇게 나가고 그러고 나서 지금 주가가 뜨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렇게 팔고 나서 다시 매수를 했다고 그러면 다행인데 아니라고 그러면 안타까운 거죠. 손해만 나고 털고 물건 뺏기고 이렇게 나간 겁니다. 요것도 이제 아주 그 시장 바닥일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드리기를 개인들이 이렇게 팔고 나가면 그때가 바닥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는 견뎌보자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아마 제 구독자분들은 아마 그렇게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미수금 잔고 같은 경우는 보면은 지금 9,550억인데요. 아마 그 영풍재지 거기가 지금 미수가 다 털렸다고 그러니까요. 아마 내일쯤에는 아마 미수가 좀 털린 것으로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미수가 이렇게 높습니다. 최근에 미수로 이렇게 들어오신 분이라고 그러면 장이 이렇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수익률이 컸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목 불문하고 다 같이 올랐기 때문에요. 자기 돈보다 한 두세 배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은 수익률이 상당히 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미수했던 분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대로 성과가 좋았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에 펀드죠. 주식형 수익증권은 크게 변동은 없는데 연초에 비하면 여전히 돈들이 좀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는 수치다. 그래서 이쪽은 여전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해외 시장인데요. 요게 다우 그래프입니다. 어제 이제 다우가 0.1% 올랐기 때문에 약간 올랐는데요. 제가 이렇게 다우 그림을 그려드리면 이런 모습이거든요. 요 위에 요게 이제 저항선이라고 봤을 때 요 저항선을 살짝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항선을 이렇게 뚫어준다 그러면 이제 패턴이 변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좀 믿어도 되는 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다우 최근에 이렇게 급등해 가는 요 각도가 굉장히 좀 가파르다. 서둘러서 좀 들어오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미국 시장도 최근에 한 서너 달 동안 이렇게 급락을 했는데 최근에는 금리가 이제 안정화되면서 시장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다. 나스닥 비슷하고요. S&P 500, 필라델피아 다들 비슷합니다. 하락세를 한 3, 4개월 하다가 최근에 다시 이렇게 좀 반등세로 돌아서는 분위기다. 니케이 마이너스 1.3%인데요. 어제 니케이가 한 2% 넘게 올랐습니다. 우리는 어제 공매도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지만 일본은 어제 공매도나 그런 재료 없이 2% 넘게 이렇게 급등을 해줬는데 여러 가지 이제 달러 약세 분위기, 미국 금리 안정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어제 일본 시장이나 또 우리 시장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좋게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대만이 플러스 0.21%, 오늘 우리 시장 비슷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독일 마이너스 0.3%, 프랑스 마이너스 0.4%, 미국 시장하고 비슷하죠. 많이 빠졌다가 바닥에서 살짝 이렇게 반등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상해 마이너스 0.05%, 그래도 바닥에서 이렇게 반등해주는 맛이 있죠. 항생 홍콩지수 마이너스 1.5%,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에서는 살짝 이렇게 반등해주는 최악은 벗어나는 그런 그림입니다. 네, 다음에는 달러 대비 원화 환율 그래프 한번 보시죠. 어제 23원이 빠졌다가 오늘은 다시 한 10원 정도가 올라줬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환율 이렇게 하락 기조는 여전히 이렇게 모양이 빠지는 추세다 이렇게 보입니다. 반등은 좀 되고 있지만 흐름 자체는 하락세가 이렇게 확실하죠.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 최근에 삼성전자를 이렇게 많이 매집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좀 우리 시장에 좀 들어오는 것을 기대해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보면요,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도 좀 이렇게 보시면 그래프가 좀 꺾인 거가 보이시죠? 10월 19일 날 4.98%까지 갔다가 오늘은 한 4.6%니까 미국 금리가 많이 안정이 됐다.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 일본 시장에도 좋은 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요, 반도체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어제는 다 올랐기 때문에
어떤 종목들이 앞으로 상승장을 이끌어갈지 알 수가 없지만 오늘이나 내일 정도 상승세가 이어지는 그런 테마나 업종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좀 기대해 볼 만하다. 그쪽이 주도주가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요. 오늘 이제 결과를 보니까요.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반도체 주식들이 대단히 강했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상승세를 이어가면서요. 매수세가 이쪽에 좀 집중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삼성전자입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에 지금 외국인들이 아주 강하게 매수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오늘 410만 주 매수 우위니까요. 상당히 큰 폭이죠. 근데 이게 오늘 하루만 아니고 한 5일 동안 이렇게 추세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고 기관들도 최근 한 10일간 이렇게 따져보면 매수 우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가장 앞에서 이렇게 시장을 끌고 있는데 그래프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그어볼 수 있죠. 바닥 추세선, 지지선이라고 볼 수 있죠. 확실하게 이렇게 지지선을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점 이렇게 이어보면요. 여기는 저항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번에 이 박스권을 탈피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요 위에 상단 지지선에 이게 저항선에 딱 닿아 있거든요. 그러죠? 외국인들 매수세 또 기관들이 같이 참여해서 사주는 걸로 봤을 때 요 상단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프 모양으로 봤을 때 대단히 좋다. 수급도 좋다. 그 다음에 지금 D램 가격 이렇게 한 5% 정도 올라갔다고 그러고요. 랜드 가격도 올라간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번 이제 3, 4분기가 반도체는 바닥이 아니겠나 그런 기대감들이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주가가 말을 해주죠.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소부장들까지 같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요. 이제 HBM 관련해서 가장 앞서가는 반도체 주식이다 해서 그래프로 봤을 때도요. 삼성전자보다 오히려 훨씬 더 모양이 더 좋습니다. 바닥을 이렇게 확실하게 다져주고 있죠. 지지선을요. 여기서도 이렇게 반등을 해줬는데 아까 삼성전자가 윗단 저항선을 딱 부딪혔다고 그러면 SK 하이닉스는요. 어제 그 윗단 상단을 앞에 저 고점을 뚫고 이렇게 올라가 줬습니다.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SK 하이닉스는 어쨌든 HBM 관련해서 지금 얘기가 많이 되고 있고요. D램 쪽에서는 지금 흑자가 났다고 그래요. 3, 4분기에.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같이 그래프나 수급이나 여러 가지가 모양이 좋다. 그렇다고 그러면 최근 시장에서 주도주는 반도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최근 한 1, 2년 동안은 배터리 소재주, 배터리 셀 이쪽이 시장을 리드해 왔다고 그러면요. 이번에 이렇게 바닥을 찍고 나서는 패턴이 조금 바뀌는 것 같다. 아직 100% 장담하기는 어렵지만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반도체 쪽을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물론 그래프 모양이 좋은데요. 아무래도 그쪽은 기관이나 외국인들 차지라고 봐야죠. 개인들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듯이 오히려 소부장 쪽에서 매매하시는 게 훨씬 더 탄력이 있다. 수익률도 훨씬 더 클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제가 어제 이제 하나마이크론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패키징 관련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하고 다 관련이 되어 있다. HBM 관련해서 가장 주목할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프로 봤을 때 앞에 고점을 이렇게 뚫어줬습니다. 양봉이 길쭉하게 나면서 오늘 6.2% 이렇게 반등을 해줬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상승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봤을 때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도 가장 좀 주목할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한미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TC 본더 HBM 관련주죠. 최근에 한 3개월간 이렇게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동안에 가장 상승세가 좋았던 그런 반도체 관련주인데요. 앞에 오늘 고점을 뚫고 신고가를 냈다가 매물을 좀 받기는 했지만 여전히 제가 보기에는 한미 반도체는 반도체 종목 중에서도 중심 종목이다. 앞에 주도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도 마찬가지 하나마이크론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봐줄 수 있다. HBM 관련해서
핵심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외에 이제 장비 관련해서 주성 엔지니어링도 오늘 보니까 증권사 한 서너 군데서 추천을 해놨습니다. 근데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비슷하죠, 다들 지금 반도체 주식들이요. 앞에 고점을 오늘 살짝 이렇게 넘겼다가 종가도 이렇게 살짝 넘기고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오늘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해 봐야 된다. 뭐 굳이 더 이제 말씀드리자고 그러면 원익 IPS도 이제 장비 대표주라고 봐야 되겠죠. 바닥은 이렇게 확실하게 확인시켜준 그런 주식이다. 그래서 이제 전체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요, 반도체 관련주가 어제 시장에서 오늘까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가장 가능성을 이렇게 높게 보여주는 그런 종목 아닌가. 이번 시장에서 주도주로서 가장 기대할 만한 업종이다 그러면 반도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주목해서 보자 이런 말씀입니다. 네, 다음에는요, 제가 어제 말씀드리기를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상승세를 유지하는 종목이라고 그러면 주도주일 가능성이 많다 그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그러면 어떤 종목을 우리가 취할 것인가 이렇게 따졌을 때 첫째가 작년 대비했을 때 금년 실적이 좋거나 안 그러면 3분기 실적이 양호한 그런 종목, 실적이 좋은 종목. 두 번째가 어제 오늘 이렇게 봤을 때 거래가 늘어나면서 바닥에서 이렇게 거래를 활발하게 해주는 그런 종목, 그러니까 거래량 보자 그랬고요. 세 번째는 되도록이면 기관이나 외인들이 사주는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래도 개인들이 매집을 하게 되면 좀 생명이 좀 짧죠. 한 5% 10% 올라갔을 때 바로 이렇게 매물화되면서 이렇게 수급이 좋아지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기관이나 외인들이 이렇게 사는 경우는 이렇게 텀이 좀 길죠. 길게 보고 중장기적으로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조금 더 호흡이 길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이제 그러면서도 업종 대표주 쪽이면 더 좋다. 1등 주식이 더 좋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이제 그런 조건들을 다 갖추기는 어렵겠죠. 그 중에 한 두세 개 정도 조건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 종목 위주로 이렇게 지켜보자. 전체 시장을 봤을 때요, 지금까지 아마 수익 내기는 굉장히 어려우셨을 겁니다. 아주 특별한 종목 아니고는 400포인트가 빠지는 시장이었다고 그러면요, 대부분 성적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마이너스 난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자 이런 얘기죠. 또 지금까지 주도주에 대해서도 우리가 연연해하지 말자. 지금부터는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어디가 또 주도주가 부각이 됐든 주도주 쪽에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고요. 그 주도주가 어딘지를 아주 면밀하게 관찰하면서 아직 정해진 건 아니지만 가능성을 보이는 쪽으로 우리가 이렇게 집중을 하자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반도체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보기에는 가장 그쪽이 유력해 보인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 외에도요, 삼성 바이오로직은 어떤 제약 바이오 쪽에서는 어쨌든 대장주입니다. 작년 대비했을 때 매출액도 한 20% 늘어나고 있고요. 덩치로 보거나 이쪽에서 대표 종목이라고 봤을 때 실적도 좋고 또 여러 가지로 좀 든든하게 마음 편하게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인데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최근에 바닥이 이렇게 점차 이렇게 좀 높아지고 있다. 실적도 좋다. 거래도 최근에 전체 시장은 그렇게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꽤 거래가 됐다 이런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가격으로 보면 이렇게 많이 근한 1년 동안 고생을 한 주식이죠.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 지금 들어가 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외에도 뭐 제가 추천드린 종목은 여전히 저는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더전 비전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한 것 같지만요, 제가 보기에는 바닥은 어느 정도 다져준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주봉으로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많이 빠졌거든요. 이거 아마 가지신 분들 아마 지루해서 다들 이렇게 털고 나왔을 것 같은데요. 댓글 보면 아직도 이렇게 갖고 계신 분 계시는데요. 이제 여기까지 왔다고 그러면 이제는 진짜 가지고 가야죠. 뚝심으로 한번 버텨보시기 바랍니다. 금년부터는 이제 실적도 좋아지면서 이 종목이 성장성에서 이렇게 국내에 머물다 보니까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좋지 않았는데 주가로 봤을 때
주봉으로 보면 13만 원에서부터 지금 2만 9천 원까지 빠져줬습니다. 실적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고 3분기에는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가격 정도는 들어가 사줘도 된다.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여기서는 한번 버텨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CS 윈드도 풍력 관련해서 대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 가지 실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CS 윈드 실적이 이제 IRA 법안 관련해서 보조금 그런 혜택이 굉장히 크게 기대가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실적 제가 보조금 포함해서 지금 나온 실적입니다. 2022년에 영업이익이 421억, 금년에는 한 1,500억 넘어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조금까지 포함되어 있는데요. 본업에서도 굉장히 실적이 좋습니다. 최근에 이제 고금리 이쪽 그 분위기 때문에 해외 풍력업체들이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으면서 그런 영향도 좀 받았는데요. 그걸 감안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하락폭이 좀 과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8만 9천 원에서 지금 4만 9천 원인데요. 딱 2배 빠졌죠. 여전히 증권사들은 이쪽 종목을 이렇게 강하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 10만 원에서 14만 원까지 목표가를 제시하다가 최근에는 한 7만 원 근처까지 이렇게 제시했는데요. 7만 원만 가져더라도 지금 바닥에서 따지면 수익률이 꽤 되는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행히 지금 신용으로 들어가신 분들이요 털지 않고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대부분 종목들이 지금 신용들이 절반 가까이 이렇게 털리고 말았는데요. CS 윈드는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80만 주 넘게 이렇게 꿋꿋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이제 공매도도 이제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CS 윈드도 가격으로 봤을 때 지금 좀 들어가도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버텨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밖에 JYP 엔터, 하이브 이쪽 제가 강하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3%, 5% 이렇게 빠져줬는데요. 그래프로 보면 바닥권 다지기 같아요. 실적은 대단히 좋습니다. 특히나 JYP 같은 경우는 실적이 두드러지는데요. 하이브도 좋습니다. 엔터 관련주는 우리가 지금 수출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우리 수출 품목 중에서는 가장 경쟁력이 있는 품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류 바람이 아직도 여전하다 이런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JYP 하이브는 이렇게 보시면 한 6개월 조정을 받았어요. 이런 때가 매수로서 굉장히 좋은 타임이다.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외에 SPG도 많이들 갖고 계시죠. 여전히 지금 가격이 조정이 컸기 때문에요. 가지고 가자 이런 말씀 드리고요. 삼성중공업, 현대로템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격 면에서 여전히 매력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종목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전체 시장 관련해서는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에서요. 지금 공매도가 외국인들이 한 100억 정도 잔고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6개월간 이제 공매도 더는 치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금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100조는 환매수를 해줘야 됩니다. 어쨌든 100조 정도 규모를 앞으로 시장에서 사줘야 된다는 얘기죠. 물건을 사서 되갚아줘야 되기 때문에요. 저는 수급에서 이것도 굉장히 큰 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조라고 그러면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삼성전자를 오늘 외국인들이 한 400만 주 이상 샀습니다. 근데 최근 한 5일간 이렇게 따져보니까 1000만 주 이상 사는 것 같아요. 추세적으로 사는 것 같아요. 우리 시장이 항상 상승 초기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선행성이 있고 대표성이 있다 그러는 건데요. 항상 급등하기 전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먼저 외국인들이 사기 시작한다. 근데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반도체, 우리 산업의 주력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반도체 주식들이 꿈틀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 좋은 그런 모습이다. 환율 지금 안정됐고요.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안정됐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우리 시장을 좀 믿어도 된다. 이제는 장이 좀 밀릴 때 오늘 같은 날이죠. 좀 들어가서 사도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현금이 있다고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하셔도 되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수급도 좋아졌고 여러 가지 증시 지표들이 호전이 됐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